부친으로부터 이제 상표권 이게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상표권이 형성되고 나서 이제 이게 사업양수장이 넘기면서 상표권 일부는 그 권리대금 수수료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보통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녀에게 줘가지고 자녀는 또 다시 그거를 그 농지 취득하면서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받아가면서 탈루한 행위입니다. 제가 부산청에서 있을 때인데요. 특허권이 상표권하고 유사한 특허권인데 이분은 저 대표자는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슈는 뭐냐면은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경영 들어왔잖아요. 하는데 기술이 상당히 우수한 회사예요. 근데 기술 특허를 아들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부서에 배치를 해놔놓고 했는데 근데 아들 이름으로 해놓고 이걸 갖다 몇십억의 그 특허권료를 주면서 회사가 사들이는 경우로 개인의 발명 특허로 봐가지고 사들이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팀에서는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아들에게 정의하기 위한 편법 수단이다 해서 그거를 가세를 했는데 정의서 가세했는데 본인은 아니다. 이제 증거를 제출한 게 그래요. 이제 가세관청에서는 이 사람은 대학을 문과를 나오고 이 이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기술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가지고 2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뭐 특허 제출할 정도의 능력자가 될 리가 없다. 그리고 그 기술팀에서는 진짜 그 오랫동안 10년, 20년 된 기술 그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여를 했다 하고 근데 수쪽에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노트.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개발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또 어디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이런 게 노트를 제출했어요. 근데 국세청 부산청에서는 뭐 너무 그래도 심하지 않느냐 몇십억 문과 대학 출신이 그 아버지 회사여가지고 일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기술자들이나 10년 20년 된 고참들은 특허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급여만 이렇게 받고 뭐 일상적인 급여만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특허에 대한 증거를 이건 참 막연한 거예요. 진짜 이 아이디어라는 건 어느 날 뭐 아르키미데스가 갑자기 뭐 목욕탕에서 이렇게 하듯이 뭐 유레카하듯이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자기 아들이 했다면서 노트를 제출을 하는데 1년 2년 동안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에는 보통 그 기술 부서 받으면은 이게 수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고참이 이렇게 기술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배우려고 써놓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걸 제출하면서 얘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특허를 받을 됐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청에서는 부산청에서는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심판 청구하고 그 뒤 결과는 모르겠는데 아마 법원까지 갈 요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어찌 보면은 뭐 누가 주장하기 나름인데 변호사가 그때 주장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특허에 의한 거는 그 본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간 늦게까지 하면서 연구해가지고 뒤에 30년 만에 드디어 그 이과 쪽에 소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발견돼가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이걸 개발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해갈 거더라고요. 그래서 원시적인 정비. 그나마 그쪽에서는 아까 자녀가 그렇게 막 이렇게 쓴 노트가 뭐 한 두 권 되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또 넘어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준비를 하려면은 한 4, 5년 준비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리고 고참 기술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거나 없고 그 사람이 또 어느 정도 핵심 보직을 맡게 된다 할 경우엔 또 가능도 할까 아닐까 싶어요. 그냥 소비자 상대로 매출라 뭐 소매업체들은 아마 소비자 상대다 보니까 요즘은 뭐 현금 매출이 줄었지만은 현금 매출이 있는 경우 소매업체도 매출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니까 매입자로 받기도 싫어할 거고 도매법인하고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이렇게 유출하고 지급명의 계좌를 받아서 법인 이거 지급명의 계좌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부산청에 있었는데 그 국장 제가 갔을 때 국장 결제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팀장이.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조사를 했는데 갱리 이사가 오래됐어요. 그 나이가 60 다 됐어요. 근데 갱리 이사가 그 회장의 그 신분에다시피 하는데 통장이 100억이 200억이 돼요. 월급은 그리 높지도 않아요.
뭐 500, 600, 뭐 중소업체 뭐 제조업체가 그렇듯이 거기는 뭐 경리사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근데 통장에 갑자기 뭐 몇백억씩 이렇게 가고 부동산도 뭐 취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사 심리 분석할 때 가장 그 타겟이거든요. 이 직원이 이렇게 거액을 움직인다는 거는 그것도 뭐 초창기 10년, 20년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돈도 없었던 사람이 부동산도 글쎄 전 부동산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넣는다는 자체는 뭔가 사주의 비자금이다. 그래서 이건 조사를 예치 조사를 했고 그래서 사주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주는 난 그 돈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경리사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 돈이 어디서 났냐 딱 하는데 주식을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주식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정도 돈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주식을 알고 긴다 하더라도 당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집도 없었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냐니까는 와 그래서 자기도 억울하다. 회장은 회장대로 자기 남대시 직원에게 돈 준 적도 없고 비자금 한 번 줬는데 조사를 받게 돼가지고 억울하고 그 경리사는 경리사 남대로 자기가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밤낮을 했는데 그럼 뭐 증거를 가져오라니까 와 노트가 있잖아요. 한 10년째 쌓은 노트가 수십 건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식 이게 사고 팔고 연구하고 이 사람은 회사 다니는 게 부업이고 그래서 뭐 부동산도 워낙 사고 하는데 한 많이는 안 사더라. 자기 집하고 그 조금 상관한데 저 가족들 행정관도 몰라요. 행정관 가족들이 알면은 돈 막 빌려달라고 못 사는 행정관들이 많아가지고 온다고 예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회장은 뒤에 이제 그 사연을 알고 나서 자기 회사에 좀 자금 돌려가지고 맨날 은행 빌려다니는 거 알면서도 말이야 경리사가 자기 수백을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빌려주지 않았다고. 그때 뭐 제가 경리사라도 표시는 안 됐겠죠. 그 돈을 주식은 그래서 제가 은근히 그 사귀고 싶더라고요 그분을. 그래가지고 요즘 어떻게 어느 주식이 좀 관심 있냐 했더만은 자기는 저 몇 달 전부터 너무 머리 써가지고 머리가 다 샜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새고 막 밤낮으로 이제 이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거의 손 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만뒀죠. 아이고 아깝더만 좀 더 하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사실 보면 조사 선정이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누구나 의심할 만했어요. 경리 담당 그 핵심 이사가 수백억의 은행에 예금을 굴리고 있고 자금 출처가 갑자기 최근 4, 5년 사이 이렇게 불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특히 여기 뭐 갱리 쪽 책임자 맡고 계시는 분은 갑자기 돈이 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백억이 되면 갑자기 사주의 비자금으로 열심히 넣습니다. 가공경비로 허위 게이트 해가지고 재생업체. 요건 뭐 아시다시피 거의 뭐 재생업체가 사실 비용 떨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매입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은 다 들리면 할까? 안 들리네. 하다 보니까 이제 가공경비 이제 받겠죠. 근데 이게 언젠가 드러나요. 가공계 생계서 발행한 데는 또다시 이제 자기 가공 생계서를 받든지 아니면 매출을 감당을 못하고 폭탄주 같이 그냥 자기가 세금 못 내고 나가 떨어지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가공 허위 생계산수로 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개발적 토지를 미 암암리에 살았는데 이제 그 사주 일가들이 그 무상으로 쓰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를 행치하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이건 좀 여담이지만 재활용 수급업체가 상당히 컸어요. 그분 사장 뭐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 급여가 그냥 울산 지역은 사실 그 급여들이 상당히 높은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10년, 20년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재활용업체인데 이렇게 막 생활 쓰레기들 이렇게 분리하고 막 이렇게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폐기할 건 하는데 직원들이 인식이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자기는 이게 각 그 주택가에서 돌고 오면은 이 쓰레기 분리수거 이게 이렇게 컨베이 벨트인가요? 이게 이게 막 그 트럭에서 오면 막 붙잖아요. 그 막 봉투에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쓰레기 이렇게 분리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주택가에 보면은 노인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뭐 옷에 싸 버린다는 게 금반지도 버리고
돈도 이렇게 버리고 그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다가 다 보면 금반지 나오면은 이 친구 안 하고 뒤에 자기 옷은 이게 컴백 앞에 돌면은 자기 옷을 뒤에다 이렇게 벗어놓는답니다. 이래놓고 딱 하다 가방 같은 거 갖다 놓고 딱 살짝 던지려고 이게 수입이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만두라 해도 그만 안 두는가 봐요. 금반지 하고 어쩔 때는 한 사람이 왔는데 그도 꽤된 분인데 와가지고 사장님 이 사람 양심적이면 지금 현금이 700만 원이 이렇게 종이에 푹 사가지고 700만이 나왔다고. 그래서 사장님 나 못 봤다. 네가 가서 알아서 해라 해가니까 이 사람은 그냥 들고 가지고 그 뭐 자기 수입이 되겠지. 뭐 몇 달 월급이 2달 월급이 나오니까 그런 행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직원 이직이 없다고 자랑을 하대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요즘 뭐 월급 때문에 뭐 MZ 세대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어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 한 분이 그 친척이 충청도 어디 빵 제조 공장을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 이제 불러서 하잖아요. 하고 갈 때 이제 창고 이제 이렇게 재고 창고가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보통 빵을 쌓아놓고 바게트 빵 같은 건데 가다가 아줌마들이 하나씩 들고 간대요. 퇴근할 때. 자기 보기는 아니 친척 그 삼촌 하는 데인데 이게 자꾸 아줌마들이 들고 가니까 삼촌한테 잃는 거예요. 이게 저 아줌마들이 가면서 다 하나씩 가져간다고. 근데 그건 놔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근데 그렇게 가져가는 어떤 재미, 그게 그 사람들이 또 일하면서 그 별로 빵값은 높지는 않을 텐데, 어떤 팁 받는 개념이랄까? 이런 식의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직업에 만족도가 있는가 봅니다. 이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난림공사 이제 예를 들면 개발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 건물이라든지 호당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니까 난림으로 급히 지어가지고 사주의 그 자녀라든지 주주들에게 저가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권을 현금 보상했다. 이 LH 투자 이쪽 옛날 미래 아마 그쪽에 대규모로 한 건설회사 엄청 컸죠. 자녀에게도 거의 승계가 다 됐는데 뭐 하여튼 참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되나? 다 돼가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편법 청약 이런 거는 일상적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아들이 대표로 있는 그 제조법인의 매출처 우회 매출해가지고 통행세 요거 많이 써먹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 저희 국세청 전산망이 세금 계산서를 앞으로 전후 4, 5회, 10회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그물망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거래처가 특수한 게가 어디서 걸쳐 있는지를, 왜냐면 요거는 한 대 바로 걸쳤지만은 우회 해가지고 이렇게 옷 쓸 경우에도 딱 그 5군데 그 거래처를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면은 한 군데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하거나 분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고요. 제가 우리 역삼 서장 할 때도 조사 이게 여기도 IT 업종들이 많은데 처음에 개발하거나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많이 들고 매출은 안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 지원금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회사를 서너 개를 더 설립을 해가지고 지인 가족들 회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뺑뺑이를 해가지고 매출을 이제 순환하는 거죠. 서로 매출 주고받고 하니까 부가세 부담은 없고, 그다음에 고리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보면은 그래서 가보면은 이제 그 공급한 내역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근데 이게 묘한 게 자기들은 IT다 보니까 이 정보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넘기는 그에 대한 값어치가 이 정도 된다 해가지고 넘겼고, 또 다음 업체는 그걸 쓸모가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간 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경적서라도 이게 좀 이게 좀 어느 정도 내거나 행식을 갖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세금 계산서만 이렇게 꺼내가지고 위에서 5번 걸치면 그냥 드러나지 않을 것 하는데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부가치세 그 시스템이 예전에는 제가 그 심리부사할 때는 썼지만은 요즘은 전산으로 아예 내려주거든요. 몇 군데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특수관계가 이렇게 흐름이 있다. 또 그다음에 뺑뺑이 거래, 특수한 게 아니더라도 뺑뺑이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부분 자녀들 뭐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데는 제가 또 심사 청구했을 때 제조본이 그 커요. 근데 이 여기 법인 안에 큰 경기도에 물류창고가 아주 있는데 특수하게 법인을 그 회사 안에다가 저 창고를 이렇게 하나 줘가지고 하고 이제 이건 반대인데 매입처인데 이쪽에서 매출을 하게 되는 게 예전에는 바로 직통으로 매출을 했는데 저 본사에서 그 계열사 하나 있는데 그 자녀도 어느 정도 대주주께 있는 이쪽으로 해서 위에서 저 납품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자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생계단을 끊고 이렇게 갔는데 조사한 팀에서는 이쪽에서 한 역할이 없다. 뭐 현장 그대로고 물건은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그 공장으로 갔는데 이쪽에서 생계서만 끊었다 해가지고 그 생계서 그 가공 위장 매입이죠. 매출도 잘못했다 끊고 제조업체들 하니까 근데 이게 본인들은 억울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그냥 똑같아진 느낌은 있었는데 그냥 저쪽에 새로 업체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감수를 하고 거기서 납품을 하게 돼 있다.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생계선을 끊으라. 이렇게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부가세가 그 무서운 게 그 거래액마다 10%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5개년을 먹다 보니까 부가세만 해도 이게 뭐 며칠에 가까이 내니까 자기는 이제 그 완전히 이게 을 입장에서 그 사업을 하려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걸 어떻게 구해달라 억울하다. 근데 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는 여기 뭐 그래서 생겼고 이 납품하는 위해한 납품 누체 담당은 이 사람 명함을 받았고 이쪽으로 치면 근데 그 사실 보면 명함은 받지만은 실제 저기서 근무하는 주 직원 본사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명함은 이쪽으로 소속을 옮긴 것이 인사 발령을 자기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명함을 믿고서 그랬다. 그리고 저쪽 그 전화번호라든지 그렇게 본인이 일단 뭐 어린 입장에서 따라가더라도 이 증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자기가 갖춰놔야지 아니면은 자기가 온파악 털고 쓰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언젠간 드러날 거다. 우회 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역할에 대해서 거의 직원이 한 명밖에 없고 뭐 매출만 뭐 몇백억 몇천억이 가는데 이게 과연 상식으로 가능한 거냐. 이렇게 봤을 경우 본인은 여기에 자구책을 뭔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억울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들이 받아주긴 받아줬는데 좀 괘씸하죠. 저도 본사는 판매금 무상양도 해가지고 매출로라 컨설팅 업체 해가지고 허위 생겨서 아까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늘상 엄마와 자녀 공동하는 차고